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보험을 들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네. AIG에 보험이 옛날에 홈쇼핑을 보다가 들어놓은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프리미엄 건강보험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큰 병 이기는 보험. 이게 지금 2008년 정도에 가입한 것 같아요. 프리미엄 건강보험하고 큰 병 이기는 보험이 둘 다 2008년도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갱신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남편 나이가 보험 나이로 49세인데 네. 이게 계속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걸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구나. 자, 일단은 알겠고, 이제 49이라고요, 남편이. 네, 저희 남편이 또 고혈압, 당뇨가 유병자가 이제 돼 있어서 지금까지 실손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실손도 들고 필요 없는 거는 빼고 정말 필요한 것만 들고 싶어서 드렸는데 유병자를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와요. 유병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일단 제 말씀을 들으세요. 남편은 일단 유병자 실비를 가입하지 마세요. 보험료가 비싸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입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10만 원 이상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이하는 보장도 안 되고 1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나중에 높아졌다 그러면 30% 이상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래서 일단은 유병자 실비도 좋긴 좋지만 유병자 실비와 유병자 종합보험을 따지고 봤을 때 무조건 유병자 종합부터 먼저 가입을 하시되 갱신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현재 49살이니까 일단 50 잡고 만기는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들어가시되 암이나 뇌졸중, 뇌혈관, 허혈성, 급성을 넣고 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 내에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조정하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부담 없이 가야지 부담 있게 가면 이거는 중간에 또 해지당합니다. 저희 남편도 20년 남기 뭐 이렇게 하니까 왜 우리가 70 넘어서까지 넣을 수 있겠냐면 비갱신으로 하더라도 10년 아니면 15년 남으로라도 해만 어떻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리고 여유가 될 때. 네. 여유가 되면 10년 납으로 짧게 끌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설계사들은 납입 면제 사유라는 게 있어요. 보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에 걸리면 차회 이후에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10년 납을 하지 말고 20년 납입으로 했다가 만약에 11년째 암에 걸리면 9년치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암에 걸리는 사람보다 20년 동안 쭉 끌고 가는 도중에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서 해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유가 된다 그러면 납입 기간을 짧게 끊으세요. 그러는 게 계약자들한테 훨씬 이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예, 뭐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말씀해보세요. 제가요, 59세인데요. 실비, 그게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무로, 조그만 거 그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리고 또 뭐, 유방은 작년에 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유방의 섬유선종. 예. 네, 그리고. 갑상선에는 옛날에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이제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그런데 이제 검진하면은 그게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갑상선에도 있는데 크기가 많이 쭈그러들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폐는 제가 건강검진에서 미세 결절이 나와서 조직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서 2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 추적 관찰을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유병자 실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 유병자 실비 아니에요. 유병자 실비 아니고 일반 실비로 가입은 할 수는 있는데 부담보 및 할증으로 인수가 되는 거니까 유병자로는 가지 마세요. 일반 실비로 하시면 안 돼. 일반 실비로요? 네, 유병자는 불리합니다, 계약자한테. 보험료만 비싸고 불리해요. 그래서 유병자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부담보로 하시면 돼. 부담보로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보험 가입하신 게 지금 생명보험 쪽에 있으시다고요? 아니, 보험은 그냥 암보험하고요. 옛날에 건강보험, 그거뿐이 없어요, 보험. 옛날에 건강보험이 어디 거예요? 우체국 건강보험? 그러면 그 건강보험 우체국 거 가입한 지는 얼마나 됐죠? 그거는 2004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우체국 건강보험이면 그 당시에 올커버 건강보험 말씀하시는 건가? 올커버 맞아요? 네네. 올커버면 거기 진단비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1,000만 원에 만기는 80세일 텐데 그게? 네네네. 만기 80세 한 달에 보험료 얼마죠? 한 3만 5천 원, 4만 원?
예. 근데 그건 이제 4년 있으면 끝나요. 그거 말고 안보험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우체국 거.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근데 그걸 제가 폐 결절을 말을 안 하고 그걸 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최근에 가입했으면 그거 갱신형일 텐데? 예, 갱신형이요. 그러면 최근 거 가입한 거는 필요 없고요. 일단 우체국의 올커버 일단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비가 없으시잖아. 왜 그 당시에 왜 우체국 실비를 왜 가입을 안 했죠? 아니, 제가 그 당시에 옛날에 30대 때 그 디스크라고 병명을 받았다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또 실비를 이제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폐 결절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아셔야 돼. 지금은 각 보험사에서 단독 실비만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실비의 손해율이 올라가서 지금 단독 실비만은 받지 않고 실비 플러스 건강보험으로 같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는 암하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1,000만 원에다가 수술비 조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일단은 진단비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유자금이 좀 되신다 그러면 진단비를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시되 요즘 뭐 많이 뭐 아실 거예요. 뇌혈관하고 허혈성이라는 게 있어요. 암 진단비 넣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이 500이면 500, 뭐 1000이면 1000 정도 넣어도 되니까 그거를 넣고 요즘은 내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종수술비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종수술비까지 넣어서 하나 가입을 하시면 어차피 그걸 가지고 우체국 거하고 지금 최근에 가입하는 거에서 같이 끌고 가면 되니까 그거와 실비하고 같이 가입을 하시란 말이야. 그래야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단독 실비만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거절냅니다. 안 받아요 지금은.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지금 39세 딸인데 실비를 그 착한 실비로 바꾸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그 2014년도에 가입한 건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딸이 지금 39이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사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바꿔야 될까라고도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이가 이제 50줄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실비가 팍팍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딸도 빨리 바꿔주세요. 아셨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여보세요. 초특급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유방 이 몸통 양성 신생물 때문에 제가 그때도 문자로 드렸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내년 3월에 끝나요. 3월 5일날 그 수술로 이게 돼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 총무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게 부담보가 갈 거라고. 자, 지금 뭐야, 내년 3월이면 끝난다는 게 5년이 끝난다는 거예요? 네, 고지사항에서요. 자, 그때 그 보험금 청구, 다른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 했어요, 안 했어요? 청구는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이력은 다 나오더라고요. 청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력이 나와? 그거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 아니요. 그 보험공단 있잖아요. 보험공단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네네. 어찌됐건 내년 3월이면 5년이 지나는 거니까 그거는 안전빵으로 가입한다 그러면은 그때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강님 물어볼 게 있는데 그때도 제가 메리츠 16년도에 가입한 실비가 그 3년마다 갱신되는 그 실비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초특강님이 이 그 상해 쪽은 인수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만약에 그 보험비가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오르면 계속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일단 상해 쪽에 지금 인수가 안 된다고 한 거는 옛날에 그 상해 의료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은 다 인수가 되는데 상해는 인수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옛날에 있었던 상해 의료비가 지금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그래도 실비는 일단 그냥 냅두세요. 지금 나이 어떻게 되시죠? 저 42이요. 42. 뭐 아직까지는 네. 보험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 일단 조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 현대, 동부, KB처럼 실비를 착한 실비로 이제 전환해 줄 때가 있거든요.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되 상해 의료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해 입통원 의료비로 전환해 줄 때가 있어요. 지금 메리츠 같은 경우는 상해 의료비를 상해 입통원 의료비로 전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인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메리츠에서는. 그래서 저희 아이 거 들어갈 때 제가 다음 달에 제 거를 보험료를 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안보험이 하나에서 15년 갱신인 그것밖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보험이. 그래서 그럼 보험을 좀 부담보가 많이 떨어질 그걸 감수하고서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렸다 들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거는 부담보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금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네. 지금 유망의 부담보가 떨어진다 그러면 뭐 2년,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길감 부담보로 떨어질 거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암에 걸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아, 왜 네. 계속 정기검진을 받기 때문에 희박하니까 네. 이걸 굳이 내가 내년에 가입을 해서 부담보 없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아예 지금 종합보험으로 해서 부담보가 다른 것들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지금 네. 들어가시는 게 좋아. 왜 대부분 그렇게 기다리다가 중간에 다른 병력이나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또 부담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아, 저는 그 부담보가 되게 좀 겁이 나더라고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거를 전에 그 설계했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무슨 부담보 이거 막 고지하면 큰일 나고 막 이거 부담보 걸리면은 다른 막 보험도 못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현대해상에다가 넣어서 만약에 부담보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내년 만약에 3월에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한다. 네. 그 현대를 제외한 나머지 동부라든가 뭐 메리츠라든가 한화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뭐 흥국이라든가 MG라든가 네네. 이런 데는 아예 뜨지를 않아요. 아,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보험사도 뜨니까 다른 보험사에도 아니까 이거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성 발언 이런 거는 설계사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담보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는 게 좋다. 왜 그 사이에 다른 병력이 생기면 어차피 이거 또 고지 대상 들어가거든. 감사드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